싶었어요.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지율 보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 지지도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 51.3%, 무소속 이충국 후보 43.6%로 7.7%포인트 차이지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무려 30%포인트 넘게 좁혀졌습니다. 1차 조사 당시 무소속 세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이충국 후보 지지율이 더 올랐는데 단일화에 따른 상승 효과로 분석됩니다. 전춘성 후보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으며 이충국 후보는 학생과 40대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춘성 후보가 이충국 후보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군수로 적합한 후보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당 소속과 관계없이 지역 발전을 이끌 능력 있는 후보 38.4%, 도덕적으로 군정을 이끌 청렴한 후보 35.3%로 비슷했으며 지역 발전에 당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21.7%로 단체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38.2%로 총선 여론조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자, 깜짝 놀랐죠? 놀랐습니다. 예. 정말로. 예. 이거 그러면은 무소속 연대가 무소속 단일화 성공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상승폭이 정말 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단일화 바로 직전에 실시를 했던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5%였거든요. 이충국 후보가. 그리고 그 전춘성 후보는 53.2%로 차이가 아주 컸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간에 다른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저는 KBS는 지난 군수를 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2차가 최근에 이제 단일화 이후에 처음 나온 건데 이충국 후보가 아주 확 올라가는 추세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서 거의 뚫을 정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40% 넘게 차이 났던 40%가 넘게 차이 났던 그 차이가 갑자기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와 버렸어요.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건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뭐 결과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아니 뭐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1차 때 차이가 38.2% 그러죠. 예. 예, 지금 이제 7.7% 포인트로 이제 차이가 지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1차 때 그 뭐 다른 후보들을 다 합한 게 30.2%였는데 지금 그 이상을 훨씬 지금 상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합산 이상 그 무엇인가에 지금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타당한 지금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무엇이 무엇이냐가 영어로는 예, 시너지, 그게 지금 우리말로는 정말 상승 효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오르는 걸로만 봐가지고는 급상승. 예, 이 정말 무소속 이충국 후보의 입장에서는 와 이게 이렇게 정말 스스로도 아마 놀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잠깐 한번 좀 여기 생각했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생각했던 게 뭔 거니 사실 이 지역에 후보들이 그 상대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뭐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게 뭐 공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놓고 봤었을 때 이충국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 거니 권력 세습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력 세습을 끊음과 동시에 탕평 인사책 그러니까 인사탕평을 한번 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 제대로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상대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사실 날리는 이것은 잽이 아니죠. 강력한 지금 이 어퍼를 지금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자, 이 도덕적으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그 후보가 자, 돼서는 되겠느냐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알파가 어쩌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혹시 흔들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견?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를 네. 보고 갑자기 그 예전 대선이 생각나더라고요. 언제 때도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단일화했잖아요. 음. 정몽준 후보. 그렇죠. 아, 굉장히 뭐 지난구 네, 수선거를 대선까지도 연결을 시켜. 아니, 너무 만약에 이 결과가 뒤집어지면 네. 정말 그 정도로 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사실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엎어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이 흔치 않잖아요. 사실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더라도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진보 계열, 보수 계열들이 서로 합쳐서 상대 후보를 갖다 이기려고 뭐 이렇게 단일화 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성공한다면 아주 극적일 것 같다. 이충국 후보는 이미 전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또 3등 하여튼 2등 안에 못 들었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번에 뭐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안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농촌 지역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주 출마를 하게 되면 동정론이 좀 깔리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좀 여러 가지 동정하게 되고 이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또 단일화까지 해서 됐는데 각 집 숟가락 숫자 다 한 번은 더 세웠구나. 미뤄줘야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약간 좀 충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전춘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 지난번에 1차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이 안도를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군수로 적합한 후보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 거니 당 소속과 이 관계없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라는 게 38.4%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으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청렴한 후보에게는 35.3%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70% 이상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당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 파란색 옷을 입은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 이 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기 제가 최근에 그 문자를 여러 번 받았어요. 이충국 후보 그 따님한테 몇 번 받았는데 이게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아마 유권자들한테 다 따님 갈 거예요.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걸 칭했으니까. 뭐 의부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뭐 그 좀 읽어보면 마음속에 와 아버지. 진짜 절절해요. 애절하고 그 느낌이 그 문자를 만약에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유권자들이 봤다면 그래도 한 번은 밀어주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 현장에서 유세를 또 딸이 했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 번 또 아버지가 출마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유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도 기억에 그 예전에 지난인가 임실인가 어디 선거에서도 그 딸이 울으면서 시장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완전 그 선거가 뒤집혀 버리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강력하죠. 그 사부곡. 갑자기 끊기네요. 아, 이어폰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공감을 그러나 여기서 지금 네.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 이런 변화들이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1차 여론조사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L라인과 S라인 전쟁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임수진 군수, 이학루 군수, 전춘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고 S라인 뭐 송영선 군수 얘기인 것 같았는데 그런 쪽의 어떤 알력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 상당 부분 그 뭐 시민단체나 뭐 1인 시위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모여서 그 이제 특정 후보를 이제 지지하거나 낙선을 하는 정도까지 이제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지만 권력 세습만은 좀 막자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여론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두 후보 다 보니까 약점은 있더라고요. 전춘성 후보는 그런 이제 권력 세습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고 그 이충국 후보는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문제들도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만큼은 좀 막자. 권력 세습만큼은 우리가 좀 막고 군수들이 재직 중이든 재직 후든 계속 감옥으로 가는 사태만 좀 막아야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좀 모이고 있는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 뭐 명분적인 부분인 것 같고.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말 상당히 오명이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또 지난뿐만 아니고 또 가깝게 우리 또 임실지역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있고 예, 뭐 경상도 쪽 어딘가도 또 제가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군수 옛날 과거 임실 분들 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쇠고랑 세습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근데 지금 지난도 마찬가지로 세 분이 계속해서 낙마를 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맞아요. 이 관련돼서 사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이게 지역에 큰 변화가 필요한데 이번 선거가 이걸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비서실장 출신들, 지난 읍장 출신들, 물론 이제 행정공무원으로서 그 지난의 어떤 지역을 잘 알긴 하지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계속해서 경력을 쌓고 주민들한테 인기나 어떻게 보면 뭐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되긴 할 텐데 그거와 별개로 뭔가 좀 다른 데서 좀 경력을 쌓고 신선한 이미지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구 한 명에 의해서 막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토론해 보니까 근데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토론회가 네. 한 10%는 좀 옮겨갔다고 그런 보여져요. 정도가 정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춘성 후보가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내보여진 정치인으로서 내보여진 적은 사실 없었잖아요. 요직에 계속 있었지만 뭐 누구지 이렇게 하다가 토론회를 막상 봤더니 좀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옮겨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군수 선거에 국민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나 이런 것도 시청을 하셨을 것 같고 좀 당연히 정하시는데 그렇죠. 영향을 미치시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뭐 말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또 그리고 또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 물론 있긴 할 것 같아요. 말을만 또 너무 잘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지만 말을 너무 못하게 됐었을 때 사실 신뢰감을 좀 주지 못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적어도 그 국민의 수장으로서 또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을 이야기하게 될 때 덕목들이 좀 있겠지만 예, 나름대로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던져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아직 많이 지금 격차가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줄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실 그 후보 지지를 이야기하는 강도를 지금 놓고 보면 일종의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충성도인데 충성도에 있어서는 지금 이충국 후보보다는 전춘성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선 가능성만 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여전히 아직은 20%포인트 이상 상당히 지금 강춘성 후보가 지금 앞서 있기는 해요. 지금 뭐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예.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죠.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춘수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가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들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그래프의 이 추이를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곧 뚫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말 방패보다도 이 창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뭐 사실 저버릴 수가 없어요. 예. 코로나 시국에 예측은 한 번씩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될 건지. 땡한 몰리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 특기도사, 특기도사.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댓글 올라오는 거 있습니까? 네, 댓글? 신스티브님 오늘도 또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난은 줄투표도 무시 못할 듯합니다. 국회의원 여당 후보가 지난 기반이라 줄투표도 영향력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난 그 완주 지난 무주 장수 국회의원 선거와 좀 연동이 돼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완진무장이 딱 들어가겠지만 거기도 지금 살짝 난리가 났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물이 살짝 붙어 있는 부분이라 영향이 서로 상호간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전춘성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죠. 미래일은 여기 있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죠. 물론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네. 그 무소속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면서 나머지 두 후보는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분발했으면 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또 그런 삼키지 않은 포인트가 있네. 생기지 않을까 역시 싶은 생각도 들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일단은 진안군수 선거전 일단 오늘 맛보기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